며느리야, 제사상은 내가 혼자 차려. 그 말을 들은 건 새벽 2시였습니다. 임신 6개월. 배가 불러 허리도 제대로 못 펴는 몸이었어요. 남편은 없었습니다. 출장이라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보낸 거라는 걸. 어머니, 저 지금 몸이 왜? 애 하나 뱄다고 별걸 다 핑계로 삼네. 싸늘했습니다. 부엌 불빛만 환하고 명절 음식 냄새가 진동하는 그 부엌에서 저는 혼자였어요. 12가지 제사 음식. 전을 부치고 탕을 끓이고 과일을 깎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다리가 아니라 마음이.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하나. 그런데 더 무서운 말은 그 다음 날 나왔습니다. 솔직히 지금 낳는 게 맞긴 해? 아직 집도 없잖아. 시어머니는 밥상 앞에서 태연하게 말했어요. 숟가락도 내려놓지 않은 채로. 지워도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형편되면 다시 낳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끊어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눈물도 없이.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이 집을 나가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끝내기로. 그리고 그 결심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실현됩니다. 저의 이름은 한미연. 그의 33이었습니다. 남편 오재현을 만난 건 직장 동료 소개였어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말수가 적었고 약속은 꼭 지켰고 저를 볼 때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건 사귄 지 1년 반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전에 시어머니를 먼저 만났습니다. 박금순. 그때 62살. 첫 만남에서 그분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집안이 어디라고 했지? 충청도 천안입니다. 형제는? 언니 하나 있어요. 부모님은 뭐 하시고? 질문이 끝도 없었습니다. 저는 면접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어른이니까. 며느리감을 살피는 거니까. 남편은 나중에 말했어요. 엄마가 마음에 들어 한대. 얌전해 보인다고. 그 말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결혼식은 작게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요즘 세상에 크게 할 필요 없다고 했고 남편도 동의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섭섭해 하셨지만 저는 남편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신다는데 우리가 맞춰드려야지. 그게 제 결혼 생활의 시작이었어요. 맞추는 것. 신혼집은 시댁에서 차로 20분 거리였어요. 작은 전셋집이었습니다. 남편 월급으로는 더 좋은 곳을 구하기 어려웠고 저도 막 이직한 터라 목돈이 없었어요. 언제까지 그 작은 데서 살 거야? 시어머니는 명절마다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 어머니. 내 친정에서는 도와주지도 않아? 그 말이 가슴을 찔렀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결혼 2년 차 임신 소식을 알았습니다. 남편은 기뻐했어요. 두 손을 잡고 잘됐다, 잘됐어를 반복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을 때였어요.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10주 됐대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 몸조리 잘 해야지.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원래 감정 표현을 안 하시는 분이라고. 그런데 그 주말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대뜸 말씀하셨어요. 요즘 집값 많이 올랐더라. 너네 전세 계약 언제 끝나? 임신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시댁 대소사를 챙겼어요. 제삿날이면 전날 퇴근하고 시댁으로 갔어요. 새벽까지 음식을 준비하고 아침 일찍 제사를 지내고 다시 출근했습니다. 임신 중에도 마찬가지였어요. 5개월 차에 입덧이 극심했지만 시어머니 생신상은 직접 준비했어요. 6가지 반찬을 만들고 미역국을 끓이고 케이크도 직접 샀어요. 시어머니는 케이크를 보더니 말씀하셨어요. 이거 비싸 보이는데 괜히 이런데 돈 쓰지 마. 나는 이런 거 안 좋아해. 저는 웃었습니다. 억지로. 그 무렵 시어머니와 남편이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재현아, 걔 성격이 좀 센 것 같지 않아? 엄마 왜요? 말대꾸는 안 하는데 눈빛이 좀 그래. 내가 말하면 뭔가 참는 티가 나거든.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어요. 참는 게 보였구나. 그런데 그걸 고치려 하지 않고 기분 나쁘다고 하시는구나. 남편은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 미연이가 원래 좀 내성적이에요. 나쁜 뜻 없어요. 그걸로 끝이었어요. 저를 설명하는데 딱 2문장이면 충분한 사람. 그때 처음으로 외로움이 무섭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임신 6개월 시조부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출장이라고 했어요. 저는 시댁에 혼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에서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 재현이는? 출장 갔어요, 어머니. 그래? 그럼 내가 해야겠네. 해야겠네. 그 말 한마디에 그날 밤 새벽 2시까지의 제 운명이 결정됐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 2시. 부엌 바닥에 앉아 전을 부쳤어요. 서서 부치다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냄비 뚜껑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뱃속 아이가 발길질을 했어요. 3번. 연달아. 아, 너도 힘들지.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 문을 열었어요. 잠옷을 입고 물을 마시러 나온 것 같았어요. 저를 보더니 잠깐 멈췄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올려다봤어요. 혹시 힘들었겠다는 말 한마디라도. 전 너무 태우지 마. 재현이 아빠가 탄 거 싫어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머니가 가신 후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어요. 울지도 않았어요. 눈물이 나오질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제사를 마쳤어요. 시어머니 형제분들이 오셨어요. 시아주버니 내외, 시누이 내외. 저는 음식을 내오고 술을 따르고 설거지를 하고 과일을 깎았어요. 아무도 미연 씨 힘들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누이가 말했어요. 어머, 이전 좀 두꺼운 것 같지 않아요? 미연 씨 처음이라 그런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3번째였어요. 그날 점심 다 같이 밥상에 둘러 앉았어요. 남편은 오전에 출장에서 돌아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밥상을 보더니 말씀하셨어요. 오늘 미연이가 다 했어. 혼자. 칭찬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도구처럼 쓰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미연아, 힘들었겠다. 괜찮아. 저는 웃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솔직히 지금 낳는 게 맞긴 해? 아직 집도 없잖아. 순간 밥상이 조용해졌어요. 지워도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형편되면 다시 낳지.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집도 없이 애 낳으면 얼마나 힘들어.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밥알을 씹을 수가 없었어요. 지워도 되는 아이.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엄마가 너무하셨다. 내가 나중에 말씀드릴게. 됐어. 저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미연아, 나 좀 자고 싶어. 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래된 습관이었어요. 힘들 때마다 쓰는. 오늘 시어머니가 아이를 지워도 된다고 했다. 밥상에서. 다들 있는 데서. 남편은 엄마가 너무 하셨다고 했다. 나중에 말하겠다고 했다. 나는 이제 나중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딱 그만큼만 썼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 4본. 결혼 전부터 조금씩 모아온 돈. 남편도 몰랐어요. 저는 그 통장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이게 내 마지막 보루라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정기검진이었어요. 초음파 화면에 아이가 보였어요. 작은 손을 쥐었다 폈다 했어요. 발을 차는 것도 보였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이번 주 성별 알고 싶으세요? 네, 딸이에요. 저는 그 순간 울었어요. 병원 진료실에서 혼자. 선생님이 당황하셨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반가워서요. 딸이었어요. 지워도 된다던 그 아이가 손을 쥐었다 펴고 있는 딸이었어요.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완전히 이 아이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기로. 그리고 그 결심은 아무도 몰래 시작됐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시댁에 갔고 밥을 했고 웃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나 좀 만날 수 있어? 저희 어머니 한복순, 60살, 조용하고 강한 분이에요. 카페에서 만나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처음으로 말했어요. 어머니는 다 들으시고 한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미연아, 엄마가 한 가지 물어볼게. 응. 재현이는 좋아? 응. 그럼 재현이를 믿어? 그건 잘 모르겠어.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대답이 제일 솔직한 거야.
근데 미연아, 좋아하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다른 거야. 결혼은 좋아하는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라 내 편이 돼줄 사람이랑 하는 거거든. 저는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그 무렵 이웃에 사는 윤정희 씨를 알게 됐어요. 같은 층 203호, 58살, 20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사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 제 배를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몇 개월이에요? 이제 7달이요. 힘들겠다. 우리 때는 임신하면 진짜 온 동네가 도와줬는데.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터질 뻔했어요. 그 이후로 저희는 가끔 차를 마셨어요. 정희 씨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들어주는 분이었어요. 제가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분은 오래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미연 씨, 내가 한 가지만 말할게요. 나도 비슷한 시어머니 밑에서 살았어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있어. 너무 늦게 선을 그은 거야. 선이요? 응. 사람은 선을 안 그으면 자꾸 넘어와.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마찬가지야. 근데 한번 선을 그으면 신기하게 다들 그 선을 지켜. 저는 그 말을 집에 와서도 오래 생각했어요. 선을 긋는다는 것. 그리고 첫 번째 반전은 남편 쪽에서 왔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거든요. 무슨 일 있어?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응, 뭐래? 미연이가 요즘 이상한 것 같다고. 저는 가만히 남편을 봤어요. 어떻게 이상해? 친정 어머니를 자주 만난다고. 혹시 이혼 준비하는 거 아니냐고.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어이없어서가 아니라 신기해서요. 들켰다는 생각보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게 들킨 느낌. 재연아, 응, 나 이혼 준비하는 거 아냐. 알아? 그런데 나 이제 좀 달라질 것 같아. 남편이 저를 봤어요. 어떻게? 더 이상 참기만 하지 않을 거야.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저한테는 놀라운 반전이었어요. 반대할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 다음 주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시댁에서 점심을 먹고 난 후였어요. 시어머니가 또 집 이야기를 꺼냈어요. 너네 언제 제대로 된 집 살 거야? 애 낳으면 더 힘든데. 저는 숨을 한번 들이쉬었어요. 어머니, 저 그 부분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정적이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눈이 가늘어졌어요. 뭐? 저희 집 계획은 저희가 결정해요.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멈췄다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말씀하셨어요. 요즘 애들은 왜 이래?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떨렸어요. 손발이.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날 집에 오는 길에 뱃속 아이가 또 발을 찼어요. 그래, 잘했지? 저는 배를 토닥이며 혼자 웃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을 한 달 앞두고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미연아, 나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달랐어요. 단단하고 낮았어요. 이번 주에 와. 남편이랑 같이 가면 될까요? 재연이는 빼고. 너만 와.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이 나올지 알 것 같았거든요. 시댁에 혼자 갔어요.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차를 2잔 준비해 두셨어요. 저는 그 맞은편에 앉았어요. 할 말이 있다고 하셨죠? 시어머니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두툼한 서류 봉투. 열어봐.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었어요. 집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시어머니 이름으로 된 집. 지금 시댁이 아니라 다른 주소였어요. 이게 뭐예요? 내 명의로 된 집이야. 재연이 아버지 몰래 사놓은 거. 저는 눈이 커졌어요. 30년 전에 샀어. 내가 몰래 모은 돈으로. 시어머니는 천천히 말했어요. 나도 며느리였어. 내 시어머니가 나한테 얼마나 했는지 알아? 저는 가만히 들었어요. 나는 명절마다 사흘씩 부엌 바닥에 앉아 있었어. 입덧이 심해도 허리가 끊어져도 아무도 쉬라는 말 안 했어.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 버릇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야. 내가 당한 만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미연아, 내가 저번에 그 말 했잖아.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네, 그때 나 엄청 화났었어. 저는 숨을 참았어요. 근데 그날 밤에 생각했어. 내가 왜 화가 났지? 틀린 말도 아닌데. 시어머니가 봉투를 제 쪽으로 밀었어요. 이 집 내 이름으로 옮기려고. 저는 말을 잃었어요. 왜요? 재연이 줬다가 며느리한테 간다는 소리 들을 바에야 처음부터 내 이름으로 줘. 내가 직접 지킨 거니까.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었어요. 감정을 겉으로 거의 드러내지 않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것이 이분의 방식으로 하는 사과라는 걸. 어머니, 말하지 마. 나도 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그 아이 지우라는 말은 내가 살면서 한 말 중에 제일 나쁜 말이었어. 처음이었어요. 이분이 잘못했다는 말을 하는 걸 처음 들었어요. 저는 눈물이 나왔어요. 막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아? 무서웠어. 무서우셨어요? 응. 너희가 집도 없이 애 낳으면 결국 내 아들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근데 내가 틀렸어. 내 아들이 힘든 게 싫으면 내가 도와줬어야지. 막으려고 하면 안 됐어. 저는 그 말을 듣는 동안 무언가 오랫동안 단단하게 굳어있던 것이 녹는 느낌이 들었어요.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어요. 이분도 두려웠던 거구나.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아는 방식으로만 표현한 거구나. 어머니 저 이 집 못 받아요. 왜? 대신 부탁드려도 될까요? 뭘? 앞으로 우리 딸한테 할머니가 돼주세요. 그게 저한테는 이 집보다 더 커요. 시어머니가 오래 저를 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어요. 주름이 접히고 눈이 작아지는 그런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저도 웃었어요. 뱃속 아이가 그 순간 발을 찼어요. 세게. 두 사람이 동시에 제 배를 봤어요. 그리고 또 웃었어요. 같이. 그것이 메인 반전이었습니다. 적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이 만든 벽이었던 거예요. 딸은 그해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오가을. 남편이 지었어요. 가을처럼 단단하고 아름다운 아이가 됐으면 해서. 시어머니는 병원에 오셨어요. 유리창 너머로 신생아실을 들여다보시더니 한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잘했다 미연아. 출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저는 알았어요. 아이가 100일이 됐을 때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혼자. 선물도 없이. 대신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 편지였어요. 손으로 쓴 편지. 글씨가 크고 삐뚤었어요. 미연아. 내가 글을 잘 못 써서 짧게 쓴다. 내가 내 말에 처음으로 아니라고 했던 날 나는 화가 많이 났다.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었다. 미안하다. 가을이 잘 부탁한다. 박금순. 저는 그 편지를 3번 읽었어요. 그리고 접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버리지 않기로 했어요. 영원히.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달라지셨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이 적고 가끔 선을 넘는 말을 하셨어요. 하지만 저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말했어요. 어머니 그 말은 좀 힘들어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잠깐 멈추고 그래 하고 끝냈어요. 그게 이 집안의 방식이 됐어요. 가을이가 2살이 됐을 때 시어머니가 가을이를 안고 있는 걸 봤어요. 박금순 씨, 우리 가을이가 할머니 닮았죠? 가을이가 옹알이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웃었어요. 야, 이거 닮으면 안 되지. 내가 얼마나 무뚝뚝한데. 저도 웃었어요. 남편도 웃었어요. 저는 가끔 그 새벽 부엌을 생각해요. 바닥에 앉아 전을 붙이던 그 새벽을. 그때의 저한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마 이 말이었을 것 같아요. 버텨. 그런데 참지는 마. 버티는 것하고 참는 건 달라. 버티는 건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참는 건 내 자리를 없애는 거예요. 저는 참는 걸 멈추고 버티는 걸 시작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었어요. 정희 씨를 얼마 전에 만났어요. 윤정희 씨. 가을이를 처음 본 정희 씨가 말했어요. 눈이 엄마 닮았네. 그래요? 응. 눈빛이. 뭔가 다 알 것 같은 눈빛. 저는 가을이를 봤어요. 그 아이가 저를 봤어요. 까만 눈으로. 지워도 된다던 아이가 지금 제 옆에서 세상을 배우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올해도 명절에 오세요. 그리고 이제는 부엌에 같이 들어오세요. 말없이 옆에 서서 나무를 다듬어요. 저는 전을 부쳐요. 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이상하게 외롭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만든 평화예요. 조용하고 완벽하지 않고 그래도 따뜻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혼자 부엌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당신이 참아온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것들이 쌓여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당신은 충분히 선을 그을 자격이 있어요.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끝내 알았다. 사랑은 크게 말하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조용히 옆에 앉아 나무를 다듬는 사람이 주는 거라는 것을.